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랑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아이폰 17 프로의 AP A19 프로. 유난히 이번 아이폰이 되게 말이 많죠. 디자인이 이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변색 문제, 뭐 셀룰러 문제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지금 발매된 지가 몇 달이에요. 새로운 기능이고 나발이고 문제 잡는 것만으로도 지금 벅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성능 저하 이슈. 자, 이건 또 뭔 억가인가, 웬 듣보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저는 모바일 AP 관련해서는 거의 매년 종류별로 벤치를 돌려가지고 비교를 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모바일 기기들은 PC같이 액티브 쿨링을 하는 애랑 다르게 굉장히 온도라든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거든요. 제가 또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견인 통제 이런 거에는 강박을 좀 가지고 있는 나름 벤치마크 전문 유튜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얘 리뷰를 갖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던 와중에 12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26.2 RC 버전이 나오는 거야. 그동안에 뭐 26.2에서 셀룰러를 완벽하게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업데이트구나 하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맛보기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긱벤치 멀티 10회 연속 돌린 데이터고요. 요거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40루프까지의 데이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비교를 할 기기는 전작인 A18 프로가 탑재된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스냅드래곤의 최신작 8 엘리트 젠 5가 탑재된 아이쿠 15. 테스트 조건은 역시나 24도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3도, 벤치는 책상 바닥에 거치, 게임은 양손파지로 진행을 했고요. 후면하고 전면부 온도는 원래 아이폰은 후면이 좀 더 높게 찍혔었잖아요, 기존 시리즈에서는. 근데 이게 이번에는 거의 비슷해요.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다만 대부분의 온도가 전면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요. 후면을 카메라가 보이게끔 세팅을 하게 되면 전면에서 어떤 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계속 바꿔야지 발열이 유지가 돼. 해서 모든 테스트에서 전면부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잔소리가 너무 길었죠? 바로 데이터 보시죠. 먼저 보실 거는 긱벤치 6. 싱글은 3888, 멀티는 1037. 이게 여러분들 원래 A19 프로의 기준 점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연속으로 돌린 스트레스 테스트 보면은 또 기가 막히죠. 제가 봤을 때는 7번째 루프 정도가 딱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봐. 낙폭이 거의 없이 이 라인을 그대로 지켜주는 모습. 마지막 루프 기준 3736에 3283, 약 12% 정도의 갭. 심지어 여러분들 싱글은 아직까지 A 시리즈가 더 좋긴 하지만 멀티는 이제 스냅드래곤에 밀렸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루프부터 뒤집혀요. 최종 기준 9766에 9415. 오히려 3.5%가량 A19 프로가 더 잘 나와요. 초기 테스트와 최근 테스트 간에는요, 멀티 기준 최종 루프에서는 3.29%, 마지막 루프에서는 2.81%, 싱글은 최초 1.69%, 최종 2.2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싱글은 약 2%, 멀티는 3%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CPU 보다가 GPU 보면은 조금 기분이 나쁘죠. 전작인 A18 프로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근데 8 엘리트 전작이죠. 걔랑 비교를 해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 특히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은 진짜 뭔 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근처도 못 가더라고요. 플러스 아이쿠 15 그래프는 그동안에 메이저 업데이트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 내용 보면은 뭐 게임 성능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해서 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리뷰 한 번 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가 좀 더 나아졌다,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도 이제 초기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제가 예전에 측정을 해놓고도 리뷰를 좀 보여드리기가 애매했었던 게 너무 말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A19 프로의 발전이 더 졌다라고 하더라도 베이퍼 챔버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발열 해소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바디인데 A18 프로보다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롬이 이상했던 거였어요. 모든 테스트에서 초기 점수 기준 3에서 7% 정도, 마지막 루프 기준으로는 8에서 12%까지도 차이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기덕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열은 어때요? 전력을 어떻게 이기는 거지? 혹시 그게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 봐도 보이죠? 온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처음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갔어요. 단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다고 얘의 절대적인 온도값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동 테스트에서 진짜 온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던 8 엘리트 젠 5, 8 엘리트뿐만 아니라 막 욕을 먹진 않고
않기는 했지만 어쨌든 발열이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던 A18 프로에 비해서도 훨씬 온도가 낮게 측정이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이 아이폰이 뭐 베이퍼 챔버를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면적을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성능이 태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냥 뒷면으로 뒤집지 않고 쭉 유지를 한 거. 한 개는 한 25루프부터 뒷면으로 뒤집었다가 30루프쯤에 다시 앞면으로 돌려놓은 건데 차이가 나죠. 이게 점수로 증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벤치를 보니까 CPU 성능은 A19 프로가 좋고 GPU 성능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A 엘리트 젠5가 훨씬 좋다. 요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컴바인을 했을 때는 어떤 놈이 성능이 더 잘 나오는데 요거 제가 고사양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 여러분들 그 원신이랑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는요. 스냅드래곤 A 엘리트는 아직 60프레임이 한계잖아요. 거기로 수직 동기화를 갖다가 맞출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120프레임이 뚫려 있어요. 때문에 최대 프레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60프레임으로 제한을 걸고 그때의 평균 프레임, 뭐 스터터링, 온도를 통한 전력 유축 이런 거를 비교를 하게끔 테스트 베드를 갖다가 구성을 한 거예요. 자, 데이터 보시면은 게임 성능도 미세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OS가 완전하지는 않아 보여요. 원신은 사실 대표적으로 CPU를 빨아먹는 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A 엘리트 젠5 그리고 A18 프로에 비해서도 A19 프로가 유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10프레임 이상 훅훅 쳐지는 구간이 얘네들보다 오히려 A19 프로가 더 많죠. 이거는 롬 문제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스타레일로 오게 되니까 야, 이게 진짜 애플이구나 싶더라고. 이제는 요쯤부터 해가지고 이미 주저앉아 출발하는 A18 프로 버티다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주저앉는 A 엘리트 젠5 대비해서 얘는 지금 잠깐 주저앉았다가 다시 똑같은 위치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원래 제가 테스트 베드가 25분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이후에도 완전히 똑같아. 한 3, 4분 주기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요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 시간을 오히려 더 길게 잡았다. 그러면은 A 엘리트 젠5 요거랑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측정이 됐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명종인데 원신이랑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OS가 불안정한 게 티가 나죠. 스터터링 수칙, 빈도, 아래로 떨어지는 낙폭 비교적으로 프레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A 엘리트 젠5 대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야, 여러분들 모비노기 같이 진짜 개조카 게임들 하실 분들은 이 아이폰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확 차이나요. A 엘리트 젠5는 처음부터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래프가. A19 프로는 처음 그냥 전투할 때는 꾸준히 60프레임 근처를 유지를 해주고요. 이 부분이 아마 덤바튼 러닝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불길한 소환의 경계거든요. 어쨌든 이 A 엘리트 젠5랑 최종적으로 내려가는 낙폭 자체는 비슷한데 이펙트 막 빵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프레임을 원복시킨 회복력이 좀 달라. 실제로 플레이를 할 때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훨씬 더 아이폰 쪽이 쾌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CPU와 GPU를 동시에 갈고는 컴바인 퍼포먼스 기준에 있어서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이 이 A19 프로가 좀 더 좋기 때문인 건데요. 이게 사실 아이폰으로는 엑스코드에서 정확한 데이터 값을 갖다가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전력 데이터 값을.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전력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 팩타가 있잖아. 이미 게임 시 피크 온도 한번 보세요. 원신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그놈이라고 치시고요. 스타레일 온도가 A 엘리트 젠5는 49.9도 50도가 육박했고 A19 프로는 45.2도 거의 5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퍼포먼스는 뭐가 더 잘 나왔었다 아까? A19 프로가 더 잘 나왔었다. 플러스 모비노기 역시 성능은 어땠었다? A19 프로가 훨씬 더 좋게 나왔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은 기기를 한번 보세요. A19 프로는 바디가 요거고 A 엘리트 젠5는 이거야.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에서 기기 사이즈는 곧 뭐를 의미한다? 맞아요. 방열 면적. 그러면은 얘하고의 대결에서는 누구한테 핸디캡이 있는 거다? 그렇다니까? 지금 A19 프로에 오히려 핸디캡이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아이폰의 전력 효율, CPU와 GPU를 동시에 갖고는 컴바인 퍼포먼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이걸 완벽하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해요. 첫 번째, 비교 시기가 좀 애매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A19 프로는 한참 됐고 그리고 게임
게임 성능이라는 게 사실 AP의 성능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OS가 다르잖아. 거기다가 AD 엘리트 젠5는 얘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기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 전력 포커싱이 다른 제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전부 다 치우고 네가 사용했을 때 주관적으로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AP의 성능이 더 좋은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A19 프로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네 둘 다 제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썼잖아요. 근데 이 아이쿠 15에 들어가 있는 오리진 OS 6 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 이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iOS 26보다 훨씬 상태가 나아 보여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오리진 OS가 좋은 게 아니라 iOS 26의 상태가 썩었어. 근데 이 썩은 OS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준다? 제가 얘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야, 이래서 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돌이들이 애플을 끊을 수가 없다. 진짜로다가. 아, 맞다. 그거 있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폰을 가로로 돌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카메라를 쥐던 버릇 같아.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오른손에 요 버튼을 갖다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역방향으로 쥔다라고 하더라도 손이 렌즈에 닿잖아. 지금 이 카메라 렌즈를 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데, 문제는 발열 포인트가 여기에요. 가로로 이렇게 쥐었을 때 손이 완벽하게 파지가 되는 그 부분.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떠한 뭐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여기에 위치시킨. 하지만 어쨌든 그립이랑 AP 위치가 너무 가까워요. 특히 게임할 때 생폰으로 쓰면 살짝 불편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개월 숙성시킨 애플의 플래그십 AP A19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기다려주셨던 분들 제가 너무 리뷰를 늦게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디멘시티 9500도 제가 좀 공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테스트 시간만 거의 한 30시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올 벤치 시간만 한 30시간. 제가 이거 메인폰으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내 폰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